예, 김중로 의원입니다. 다행히 우리 장관님이 청와대 일정으로 마지막 제가 발언자가 될 것 같아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미리 그래요? 예, 일어났으면 저 이거 질의 안 하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합참의장께서 생각하고 대답할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장관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저 합참의장님 마지막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안보 문제를 짚으셨는데 저 굉장히 안보가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대통령 이 정부 출범부터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일이 돼 가시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뭐 안보 전문가라고 뭐 자체는 아니지만 35년간 군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안보를 해가지고 될 것인가 좀 걱정스러워. 그래서 송영무 장관님을 참 야당에서 유일하게 제가 찬성을 해서 밀어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가가 비상대비 훈련을 거의 지금 조직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비상계획위원회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일개 국민까지 전시가 되면 대비태세에서 자기의 행동 절차를 다 알고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훈련을 숙달을 해놔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시가 되면 얼마나 패닉 상태가 올지 걱정스러운데 지금 그 문제가 신정부 그 정부조직법에도 안 들어있고 말로만 안보 떠드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핵무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핵 방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국민들이 불새 산계를 해서 정말 그 핵무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리고 사드 문제도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의사결정의 난맥상이라든가 국방장관이 절대로 이게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는데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맡아가지고 바보만 되고 이제 장관 끝냈어요. 에? 그리고 또 사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밑에서 국방장관이 거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드가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지금 무슨 장관님 혹시 임시 배치라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적어지면 철수하겠다는 건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중국 눈치 보는 건지 북한 눈치 보는 건지 한미동맹 관리도 문제고 이 사드 문제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단호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몰라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 배치라는 뜻은 그야말로 정식 배치를 다 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요. 예. 예, 장관님은 말씀해서 뻔한 얘기인데 아직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이거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예. 이왕이 하는 거. 예. 예? 알고 이거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예. 장관이 목을 걸고라도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있어요. 6-3페이지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죠. 여기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표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 필요한 조치를 밟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이 얘기하고 바로 밑에 무엇보다도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배치를 딜레이시키기 위한 작전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안보의 핵심 위협하고 핵심적인 국가 이익하고 환경평가하고 정말 어떤 거를 바꿀 것인가.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하기로는 환경평가도 전 정부 때도 상당 부분 했고 지금 전자파 문제도 현지까지 다 주민들까지 가서 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빌미로서 정부가 계속 딜레이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밝혀지니까 확인된 건데 그것도 기상이 안 좋아서 헬기로 급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요. 알아주십시오. 정말 이 안보 문제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락가락해서 안 되고 단호하게 해가야 됩니다.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결정적인 핵심 안보 요소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국방개혁도 지금 청와대 무슨 뭐 조직을 만들어서 장관이 하시는 거 간섭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 이거 정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군사 전문가가 청와대에 없는 상황에서 전 정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지침을 낼지 참 염려스럽고 이번에 그리고 군 수뇌부 인사 장관님 의지가 얼마나 작용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선발한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 부분 청와대에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세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뭐 절대 안 했으면 정말 좋고 군인들이 장군 진급을 하겠다고 청와대를 배회하고 여의도 정치권을 배회한다면 군대 망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대통령하고 단판을 져서 이거 관여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청와대에 이번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만큼이나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인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작전 사령관의 이 공관병 문제는 군의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개혁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갑질로 다 그냥 아주 진흙탕이 돼 있어요. 군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번에 군이 정말 이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정말 전 갑질의 문제를 네, 알겠습니다. 정말 도로에 저는 기회라고 봐요. 장관님들 시작인데 이 문제 정말 적당히 그렇게 바랍니다. 예,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라는 지시하신 것을 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밝혀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전격적인 배치로 입장을 바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비상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군령이지요.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은 군령이죠. 그렇죠? 그 대통령의 명령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란 태도로 가도 되는 사안인가 이것이. 아니 어떻게 미국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사드 1개 포대도 배치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 보고 해구산을 펼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해 이맘때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된 직후 성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에워싸고 성주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전 성주 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끝장 토론을 했어요. 만일 측정 결과 인체와 경작물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부터 들어놓은 사드 배치를 막겠다. 성주 주민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자, 측정 결과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이 핸드폰보다도 못 미치는 전자파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시든 국무총리가 가든 국방부 장관이 가든 당장 성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장관께서 직접 성주 내려가서 주민들 설득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100% 다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말씀 믿겠고, 예. 뭐 조만간 장관께서 직접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드는 배치되는 것이겠죠. 예.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까 최단 시간 내에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금년 내에 배치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는 빨리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금년 안에 사드 배치 완료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금년 안에 성주 기지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최근 사건을 접해 듣고 저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 고위 관리의 공관이나 관사에서 병사들을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거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을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군 최고의 장성을 규정에도 없이 전역을 맡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누굽니까?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군에 평생을 헌신해온 공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겠다.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 온 나쁜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분풀이 하듯이 여론 눈치만 보는 듯이 한 장성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사기를 생각해서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처사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패싱 하는데 코리아 패싱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 자, 지금 한미 군사동맹의 기반은 6.25 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장관님? 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이것을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조약인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개념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제 말씀은 좀 이해가 가십니까? 53년대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저는 보다 강화되고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개념과 안보 상황이, 안보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한미 안보 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1분 더 남았으니까, 자, 이제 그 전술핵과 전략핵은 다른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전술핵에 대해서는 no, 전략핵에 대해서는 yes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전술핵에 대한 한반도 지원 재배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급박해진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가정하에 얘기한다면 미국의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거는 패트리어트 팩2, 팩3로 하는 것인데 팩3는 미국산으로서 미사일 요격 기능이 있지만 독일산 팩2는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미국산 패트리어트 3를 구입해야 된다고 할 때 진보 시민단체가 반대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MB 체제에 편집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대한민국 구입한 게 미사일 요격 기능도 없는 독일산 팩2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무용 지문이 되는 거예요. 네. 지문의 요지를 아시겠죠? 네. 네. 대비
네,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박찬주 장군에 대해서는 여론의 눈치나 뭐 이런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군인의 명예와 국민의 감정을 다해서 심층 검토해가지고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리아 패싱이란 말은 언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한국은 동맹관계로서 계속 유지되고 그 말이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술핵, 전략핵 문제는 다층 방어로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한미 방위조약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정진석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의원님께서 뭐 긴급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저 2분만 질문하고 가시게 할 테니까요. 지금 금방 답변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4기 포대, 그러니까 사드 포대 4기 추가 배치하는 거를 예. 발사대 예. 4기를 추가 배치하는 걸 금년 안에 최종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최단 시간 내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안에 하겠다는 걸로 제가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시일적으로는 겁니까?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최종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안에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 안에 2차 부지를 공유하고 일반 환경영 평가를 끝낼 수 있습니까? 임시 배치에 관련 것은 이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단 아니, 그러니까 시간 분명하게 하도록 말씀하시라니까. 네. 최종 배치가 금년 안에 완료가 되냐고요. 최종 배치는 아니죠. 임시 아니, 왜? 배치에 들어온 거죠. 지금 다 최종 배치로 들으시잖아요. 아니 지금 일단 배치하는 것이 최단 시간 내로 얘기. 네. 이게 발사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1개 포대가 발사대가 6발사대지 않습니까? 그럼 4개 발사대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배치하는 거와 금년 말까지 배치하겠다고 시점을 못을 박는 건 다른 문제인데 후자예요? 임시 배치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금년 내 이전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대 6개를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결론은.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최종적으로 네. 확인하고 네, 네. 작전 운영 상태가 전체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마친 네.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된다는 분명하게 얘기죠.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보고서 오늘 보고가 네. 4페이지 보면 예? 2차 부지 공여 및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평가 실시 후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건 최종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있어보세요. 질의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이 문구에 의하면 최종 배치 여부가 금년 안에 완료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제가 방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최종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드 발사대 4개를 임시 배치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최단 시간 내에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정명 의원님과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금년 내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금년 내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임시 배치를 금년 말까지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임시 알겠습니다. 배치입니다. 자, 그러면 기왕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작년 11월 23일 날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했죠? 예. 그리고 뭐 실무 약정인가요? 실무 이제 가동하기 위한 걸 금년 4월에 약정이 체결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가동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1년 단위로 예. 계속 갈지 중단할지 결정하잖아요. 예. 91년에 통보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8월 23일이 되나요? 26일이 되나요? 91년은 예. 8월 26일인데 지금쯤엔 방침이 섰을 것 같은데 이건 장관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여쭙는 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운용을 해본 결과 또 그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본 결과 1년도 운용하기 전에 결정하기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그 조치를 하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럼 가십시오. 장관님 가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갔다 네, 오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궁금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중국 눈치 보는 건지 북한 눈치 보는 건지 한미동맹 관리도 문제고 이 사드 문제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단호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몰라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 배치라는 뜻은
그야말로 정식 배치를 다 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요. 북한에- 예. 예, 장관님은 말씀해서 뻔한 얘기인데 아직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이거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예, 이왕이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 네, 예? 알고 이거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네. 장관이 목을 걸고라도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있어요. 6-3페이지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죠. 여기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표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 필요한 조치를 발반하고자 한다. 특히 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이 얘기하고 밑에 바로 밑에 무엇보다도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배치를 딜레이시키기 위한 작전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안보의 핵심 위협하고 핵심적인 국가 이익하고 환경평가하고 정말 어떤 거를 바꿀 것인가.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하기로는 환경평가도 전 정부 때도 상당 부분 했고 제가 왜 뭐 절대 안 했으면 정말 좋고 군인들이 장군 진급을 하겠다고 청와대를 배회하고 여의도 정치권을 배회한다면 군대 망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대통령하고 단판을 져서 이거 반영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번 청와대에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만큼이나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인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작전 사령관의 이 공관병 문제는 군의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개혁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갑질로 다 그냥 아주 진흙탕이 돼 있어요. 군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번에 군이 정말 이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정말 전 갑질의 문제를 네, 알겠습니다. 정말 도로에 저는 기회라고 봐요. 장관님 이제 시작인데 이 문제 정말 적당히 듣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라는 여기까지. 지시하신 것을 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밝혀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비상계획위원회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일개 국민까지 전시가 되면 대비태세에서 자기의 행동 절차를 다 알고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훈련을 숙달을 해놔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시가 되면 얼마나 패닉 상태가 올지 걱정스러운데 지금 그 문제가 신정부 그 정부조직법에도 안 들어있고 말로만 안보 떠드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핵무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핵 방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국민들이 불새 삼계를 해서 정말 그 핵무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리고 사드 문제도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의사결정의 난맥상이라든가 국방장관이 절대로 이게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는데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맡아가지고 바보만 되고 이제 장관 끝냈어요. 에? 그리고 또 사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밑에서 국방장관이 거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드가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좀 나아질지 그랬더니 지금 무슨 장관님 혹시 이거 임시 배치라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적어지면 철수하겠다는 건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지금 전자파 문제도 현지까지 다 주민들까지 가서 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빌미로서 정부가 계속 딜레이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밝혀지니까 확인된 건데 그것도 기상이 안 좋아서 헬기로 급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요. 알아주십시오. 정말 이 안보 문제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락가락해서 안 되고 단호하게 해가야 됩니다.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결정적인 핵심 안보 요소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국방개혁도 지금 청와대 무슨 뭐 조직을 만들어서 장관이 하시는 거 간섭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 이거 정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군사 전문가가 청와대에 없는 상황에서 전 정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지침을 낼지 참 염려스럽고, 이번에 그리고 군 순위부 인사 장관님 의지가 얼마나 작용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선발한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 부분 청와대에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세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중로 의원입니다. 다행히 우리 장관님이 청와대 일정으로 마지막 제가 발언자가 될 것 같아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미리 그래요? 일어났으면 저 이거 질의 안 하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합참의장께서 생각하고 대답할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장관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저 합참의장님 마지막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안보 문제를 짚으셨는데 저 굉장히 안보가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대통령 이 정부 출범부터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일이 돼 가시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뭐 안보 전문가라고 뭐 자체는 아니지만 35년간 군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안보를 해가지고 될 것인가 좀 걱정스러워. 그래서 송영무 장관님을 참 야당에서 유일하게 제가 찬성을 해서 밀어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가가 비상대비 훈련을 거의 지금 조직적으로